지금까지 세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임금의 사생활을 담당하는 상궁들을 전부 다 취했어요. 근데 조선의 왕들 중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일반인 같으면 약간 카사노바 기질이 있는. 자, 우리가 세종이라는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로 그냥 업적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세종이라는 사람의 그 개인사에 대한 얘기,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렇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종이 이 연애사도 아주 대단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업적뿐만 아니라 연애사도 굉장히 대단할 뿐만 아니라 세종이 보면은 그 자식도 굉장히 많죠. 18남 4녀, 22명의 자식들, 18명의 아들을 두었죠. 그리고 부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소혼왕후 심씨를 포함해가지고 부인이 무려 13명입니다. 조선 왕들 중에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후궁들의 원래 직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세종은 소혼왕후 심씨 외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후궁이 12명이나 되는데요. 근데 이 12명의 후궁 중에 특별한 명칭들이 좀 있어요. 그 명칭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상침송씨, 그 다음에는 사기차씨. 이 얼핏 봐도 이게 지금 후궁의 첩지 명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상식, 황씨, 그죠? 그리고 전찬, 박씨, 전찬.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후궁의 명칭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후궁 명칭이 아니죠. 자, 상침, 사기, 상식, 전찬.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궁녀인데 궁녀 중에서도 상궁들이에요. 상궁. 원래 상궁이 된 뒤에 임금의 성을 입으면은 후궁의 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상궁인 상태로 있어야 해요. 그런 임금의 성은을 받은 그런 상궁을 특별상궁이라고 해요. 자, 이 네 사람은 다 특별상궁이죠. 그럼 상침은 뭐 하는 것인가? 자, 침이라는 것이 보니까 베개죠. 그러니까 임금의 이부자리를 펴는 사람이에요. 이부자리를 펴는 사람. 이게 상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침 송씨는 이부자리를 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종의 딸도 한 명 낳아요. 그런데 후궁의 첩지를 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사기다. 사기차시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서류를 담당하는 그런 상궁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담당자죠. 이 사람은 이부자리 담당이고 침실 담당이죠. 자, 상식은 뭐냐? 음식, 수라 담당하는 상궁이에요. 그 다음에 전차는 뭐냐? 전차는 책 심부름하는 상궁이에요. 자, 요 보니까 임금의 사생활을 담당하는 상궁들을 전부 다 취했어요. 조선의 왕들 중에 이런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부자리 봐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서류 챙기고, 그 다음에는 식사 챙기고, 그리고 또 책 심부름하는 이런 자기의 비서들을 전부 다 자기의 후궁으로 취했죠. 그것도 상궁을 취한 거예요. 그럼 이 상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궁하고 나서 15년이 지나면은 정식 궁녀가 돼요. 그럼 정식 궁녀 이전엔 뭐냐? 이건 아기 궁녀예요. 자, 이 정식 궁녀 시절이나 아기 궁녀 시절에 임금의 성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바로 후궁의 첩지를 받습니다. 후궁의 첩지를 받죠. 그 다음에 정식 궁녀는 15년 지나가지고 되는데 상궁은 몇 년 지나야 되냐?
입궁한 지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입궁 30년이 지났다면 이 상침 송씨나 사기차씨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승언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10살 이하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대죠. 아무리 어려도. 그런데 조선시대는 보면 보통 여자들이 시집을 가는 게 한 14살, 5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왕실 사람들은 더 빨리 결혼을 해요. 여기 세종 같은 경우 11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30살이 넘었다, 34살 됐다 이러면 할머니예요. 이런 상궁들은 대개는 왕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은 이 주변에 자기의 이 비서들을 전부 다 취했죠. 예,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랑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상궁을 한 명 길러내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야 돼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특별 상궁이 되고 나면 상궁의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왕들은 상궁을 자기의 후궁으로 들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부분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기 후궁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상궁들이었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세종이 주변에 보이는 이 상궁들을 거의 다 취했다라는 게 놀랍죠. 그 다음 또 어째 있냐 하면은 이들 후궁 말고 첩지를 받은 후궁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종의 후궁 중에 해빈양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해빈양 씨는 세종의 아이도 낳았던 그런 후궁인데, 이제 해빈인 거 보면 빈이라는 건 정일품 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궁녀였어요. 그러니까 상궁이 되기 전에 성혼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빈양 씨는 정식으로 이 후궁의 첩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이 뭐냐? 세종의 아들이 바로 문종이죠. 이제 이 문종이 세자 시절에, 세자향이죠. 세자향. 문종의 세자 시절에 문종이 아플 때 이 문종을 병간호하던 그런 궁녀예요. 그러니까 문종이 아플 때에 문종의 병간호를 맡고 있었고, 거기에 세종이 들락거리다가 자기 아들 병간호하고 있는 궁녀를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궁전의 궁녀란 말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동궁전의 궁녀는 대개는 대전에 있는 이 왕이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신빈신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빈신 씨는 세종의 그 왕비 소원왕후 다음으로 세종의 아들을 많이 낳은 그런 후궁이에요. 근데 이 후궁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 이 후궁은 원래 소원왕후 심씨의 비서궁녀예요. 그러니까 소원왕후의 처소에서 일하는 비서인데, 세종이 자기의 왕비의 처소를 들락거리다가 눈여겨본 궁녀를 취한 것이죠. 대개는 왕비의 궁녀는 왕이 잘 취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그걸 왕비들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자기 남편의 후궁이 되는 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잘 하지 않는데, 세종은 또 자기 아내의 비서도 취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종은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 그 비서들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드는 비서들은 전부 다 후궁으로 취하는 아주 이 독특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 중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후궁이라 그래도 후궁 중에는 궁녀 출신의 후궁이 있는가 하면 정식 후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나라에서 아예 혼인식을 올리고 들어오는 후궁들이 있어요. 이제 세종에게도 그런 후궁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은 세종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자녀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종은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자기 주변에서 직접
골라가지고 자기 후궁으로 취했죠. 그렇게 취한 후궁의 수가 12명이죠. 근데 왕들 중에는 후궁으로 취하고 나서 후궁이 뭔가 잘못했다든지 미움을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쫓아내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세종은 또 독특하게도 그 12명이나 되는 후궁들 중에 아무도 내쫓거나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준 적은 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장관리를 잘했달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종은 아주 못 말리는 사랑꾼에다가 어장관리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약간 일반인 같으면 약간 카사노바 기질이 있는 이런 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종에 대해서 주로 업적만 얘기하다 보니까 세종의 어떠한 그런 어떤 사랑법이나 아니면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종의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를 조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세종도 조금 좋지 않은 행동도 한 적이 있다. 세종이 이 며느리를 4명이나 내쫓은 며느리 킬러였어요.